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건조특보 속에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군산형 일자리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물 제583호 전주 객사의 109년 전 원형을 되찾기 위한 해체 보수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오전까지 동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특히 경각심이 높은데도 도내 산불과 화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건조특보에 바짝 말라있는 야산이나 들녘 곳곳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소각 행위가 원인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장수 계남면의 한 야산. 온통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 비탈에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가 흉물스럽습니다. 인근 밭을 태우던 불이 옮겨붙어 임야 500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소각을 하다가 태웠는데 그 옆에는 또 소막도 있고 저 집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마침 저 초기에 이제 잡는 바람에. 화재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바짝 마른 풀들이 우거져 있어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과 30분 전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100제곱미터가 타버렸고 완주에서는 닭 만여 마리를 삼킨 양계장 화마가 부근 야산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더운데 강원도 쪽 인제가 불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산에 불 안 나냐고 던질 수 있었죠. 근데 원인은 모두 소각 부주의. 계속된 건조특보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다 강원도에서는 대형 산불까지 발생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3건 가운데 한 건은 이렇게 소각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망원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봄철에 마른 때는 가연물이 완전히 말라 있어서 불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예보돼 있던 비도 내리지 않고 당분간은 비 소식마저 없이 건조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예방에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 목조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한 24시간 경비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화재 취약한 전주 풍남문과 고창 선운사 등 19군데 중요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해 안전경비원 60명을 배치해 24시간 경비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81군데 도 지정 목조문화재에는 실시간 실태 점검이 가능한 센서도 설치해 화재는 물론 무단 침입 훼손이나 도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 투자 사기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최근 새만금 지역에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태양광 사업 투자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지역 태양광 투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자칫 투자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위법 소지가 많아 전수조사가 요구됩니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학교 건물에 다른 사람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주 모 학교 재단은 임대 방식으로 수년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사립학교가 적지 않지만 실제 소유주나 수익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GM 군산공장에 새 주인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군산형 일자리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기업이 없으면 불가능했는데 기업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이른바 광주형 또는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이 군산공장 인수에 나서면서 군산형 일자리 역시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를 유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처럼 군산에도 투자 기업이 구체화됐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가지고 협력을 해나가서 어떤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투자 촉진형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부나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원해서 가능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S그룹 측은 고용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도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나아가 기술 개발과 정책 자금 지원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김제의 IT 엔지니어링 외에 중국 자동차 업체와 도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모색하는 나노스와 SNK 모터스 등 군산 일대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이 잇따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노력도 같이 하고 디자인도 같이 공유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집적화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대기업인 현대차와 광주시 간의 공조로 추진되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관련 기업도 많고 업종도 다양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이 추진됩니다. 건설 50년이 지난 섬진강댐은 국내 다목적 댐 가운데 주변 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고 오는 10일에는 이용호 의원 주최로 국회 토론회까지 예정돼 있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단체의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완주군 등과 협력해 자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자치 무제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올 들어 세종과 경남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교육 분권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가 설립되지 않으면 시도평가 거부 등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대학정책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관련 모든 권한도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체보수 작업이 한창인 전주 풍패지관 서이컨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보수공사는 내년까지 이뤄지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책판고가 복원되는 등 100여 년 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구도심의 상징이자 보물체 583호로 지정된 풍패지관. 왼쪽에 있는 서이컨 건물은 기둥 대부분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40여 년 전 보수공사로 바꾼 새 기와가 원래 기와보다 무거워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붕괴 우려에 서이컨은 지난해 여름부터 해체 보수에 들어갔는데 공사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복원은 섬세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턴 천장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기와는 보시다시피 모두 해체됐고 지금은 석가래만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서이컨 보수공사는 빠르면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을 해체하고 목구조를 해체해서 원인과 손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공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전주 객사의 일부이자 당시 서적을 만들던 책판고 역시 복원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책판고터에 세워진 상가 건물 3동을 부수고 연말까지 발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다 끝내서 전주시 소유로 이전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책판고라는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발굴을 해서 서이컨에 이어 인쇄 기능을 맡았던 책판고까지 복원이 속도를 내면서 전주 객사는 조선시대 원형이 남아있던 100년 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선정하고 3년간 국비와 지방비 19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시도 어항 환경 개선과 노후 도로 개선,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과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으로 전라북도는 570여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논란과 관련해 장어 양식과 안전성 검사가 강화됩니다. 고창군은 지난달 전주 MBC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보도와 관련해 3년의 1회인 양식장 안전성 검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하고 도수산질병센터 안에 조만간 관련 시험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양식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석 중이며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와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정비 사업이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복동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등 환경정비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근무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3억여 원을 들여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경유와 달리 LP가스는 친환경 대체 연료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관내 어린이 통학 차량을 모두 LPG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통학 차량을 모두 LPG 차량으로 교체합니다. 2010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량을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한편 노후 경유차는 주행할 때 질소 화합물 발생이 LPG차의 최대 93배나 더 배출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세계 35개국에 콘텐츠와 뉴스를 제공하는 에포크 미디어 그룹과 협약을 맺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에포크 미디어 그룹은 완주군 관광지와 축제 동영상을 영어와 중국어로 제작해 소셜 미디어 채널에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이 관내 고등학생의 장학 혜택을 확대합니다. 무주교육발전 장학재단은 내년부터 2년제 이상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고교 입학생 전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년 전 설립된 무주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850여 명에게 7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총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이처럼 실질적인 장학 혜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식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화해류 치료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식물병원은 온실에 치료실과 회복실을 갖췄으며 2명의 전문 인력이 병해충 치료와 이식불량 치료를 돕고 재배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제품 판매장이 전주에 문을 엽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산 가공품과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농학의 3호점을 한옥마을에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생산 가공한 제품을 파는 영농학에는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에 설치됐고 관광객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에 카페 형태로 3호점이 설치됩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지하수 관련 시설물 일제 점검이 진행됩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도내에 소재한 관전 258개소와 집수정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과 봄에 강수량이 부족해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효과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전 정비가 중요하다고 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하면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신차 35대를 구입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전북대 총장 개입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내사설을 유포한 A 교수 등 전현직 전북대 교수 2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내사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 교도소 수감 중 또다시 추행을 일삼은 20대가 전역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이천의 국군 교도소 식당에서 26살 비상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22차례 추행하고 1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행이 해외 진출로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2016년 인수한 캄보디아의 푸놈펜 상업은행이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300만 달러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북은행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확인돼 추가적인 해외 투자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산 청암산 오토 캠핑장이 캠핑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기반 시설 정비가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청암산 오토 캠핑장은 27면의 캠핑 부지와 카라반 5면, 일반 야영장 30동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시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시는 오토 캠핑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다목적 구장을 정비하고 캠핑 부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섯 개 극단이 참여하는 제35회 전국연극제가 내일부터 1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창조미술협회 전국지회의 창립전이 내일부터 복합문화지구 루에아트홀에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신세계 교향곡을 선보입니다. 소리놀이 뮤직스토리가 마련한 뮤지컬 사랑과 전쟁이 오는 13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디제잉과 코미디를 결합한 주수박쇼가 13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익산 문화재 야행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왕국리 유적에서 개시됩니다.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가 13일부터 꽃잔디 동산과 원영장 마을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한의사 김옥원 원장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맞아 전북대학교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알레르기 질환 정보와 무료 검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는 우석대학교 도서관 취업 연계 과정인 사서 보조 맞춤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오전까지 동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6도에서 낮 기온은 18도, 익산은 1도에서 18도, 동북과는 무주가 1도에서 18도, 장수가 2도에서 17도, 서해안과는 군산이 4도에서 17도, 부안이 4도에서 1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춘창, 전주, 장수, 진안에서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